안녕하세요. 로얄 법무법인의 최정필 변호사입니다. 네, 사망 한번 볼게요. 사망은 제154조 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양도한 때에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도 역시 상속에 대한 얘기인데 공동상속주택의 경우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공동상속주택이란 뭐냐면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 상속받은 1주택이 재건축 등 사업에 의해서 2 이상의 주택으로 된 경우도 포함된다. 를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아까 본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그 공동상속주택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데, 다만 이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배우자 1인이 사망한 경우에 상대방 배우자는 1.5 그리고 자식들은 111 이렇게 상속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녀가 3명이고 배우자가 1명이다 그러면 1.5 대 1대 1대 1 이렇게 상속을 하게 돼요. 그 경우에 이제 상속지분이 가장 큰 경우는 배우자가 될 것이고, 배우자가 없으신 상태에서 이제 돌아가셨다면은 나머지 이제 자제분들이 똑같이 이제 상속을 가지게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각 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1호가 당해주택에 거주하는 자, 2호는 삭제됐고 3호는 채연장자. 이렇게 해서 요 해당하는 사람이 소유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4항은 동거봉양의 경우에요. 이거는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데,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가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서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154조 1항을 적용한다. 되게 쉽죠? 아버지가 몸이 좀 안 좋으시거나 그리고 나이가 좀 오래되셔가지고 이제 같이 세대를 합쳐서 봉양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세대를 합치게 되니까 원래는 세대가 분리되어 있었던 것을 합치게 됨으로 인해서 2주택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어느 주택을 양도하든지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고가주택이거나 요 규정은 계속 적용됩니다. 따라다니기 때문에 요 앞서서 해당이 안 되는 주택은 의미가 없고요. 요 두 개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데 봉양으로 인해서 주택이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요 규정을 적용해서 이제 해당으로 봐주겠다. 근데 여기 이제 요건들이 몇 개 있어요. 60세 이상이셔야 돼요. 60세 이상이셔야 되고 동거 봉양이니까 봉양을 위해서 세대를 합치셔야 되고, 이렇게 해서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5항 한번 볼게요. 5항은 혼인에 대한 내용인데,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결혼을 했는데 나도 집이 있었고 결혼하시게 되는 사람도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 그러면 세대가 하나로 합쳐지잖아요. 그러면 주택이 2개가 되겠죠? 이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공고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요거는 뭐냐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 그러니까 나 명의로는 소유주택이 없었는데 부모님 명의로는 소유주택이 있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 60세 이상이에요. 그래서 나는 무주택자지만 부모님이 있어서 유주택자가 된 경우에 다른 사람하고 이제 혼인을 했죠? 혼인을 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봉양하게 되는 거. 물론 제가 집이 없는데 이 사람은 집이 있어서 내가 결혼을 하면서 세대가 이쪽으로 빠지게 되면
그러면은 각각 세대를 구성하니까 그거는 문제가 없잖아요. 1세대 1세대 되시는 거. 그럼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 부모님은 집을 가지고 있었고 나는 무주택자인데 결혼할 사람이 유주택자여가지고 이 유주택자가 일로 들어오는 경우가 되겠죠. 세대를 합가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일로 들어와서 같이 살게 됐어요. 같이 살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혼인을 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주택하고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 있으니까 두 개가 합쳐지게 되잖아요. 세대로 하나로 보니까. 그러면 이제 2주택이 된다는 경우. 그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 경우에 각각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를 적용해 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주택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도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혼인했다. 그래서 그 혼인으로 인해서 2주택이 되거나 아니면은 결혼할 사람은 주택이 없는데 부모님이 주택이 있어서 내가 그 세대로 들어가면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이 둘 중에서 하나 먼저 양도하면은 이게 비과세에 적용이 되면은 비과세 적용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6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한 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한 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54조 1항을 적용한다. 그러면서 각 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문화재 보호에 따른 지정 문화재 및 국가 등록 문화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문화재에 해당하는 내용이라서 저희한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고 7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 정비 계획에 따른 수도권 그 밖의 읍면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한 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제154조 1항을 적용한다. 다만 3호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라고 하면서 1호는 상속받은 주택, 2번은 이농인, 3번은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그러니까 요거는 농어촌 주택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시는 부분은 이 부분에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8항은 기획재정부 정으로 정하는 취약,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영향, 그 다음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154조 1항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뒤에도 이농주택, 기농주택, 농어촌 주택 이런 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요거를 다 설명드리면 너무 시간이 길고 앞에 있는 두 개, 그러니까 상속이랑 그 대체주택이 가장 많이 적용되는 경우니까 요 경우를 기준으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돌아가 볼게요. 저희가 어디 하고 있냐면 비과세 소득세법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근데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주택의 경우에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고가주택이 아니면 비과세 하겠다 이런 규정이었는데 남옥에 특이하게 대체주택이 있었고 대체주택을 저희가 조금 많이 설명을 드렸고 그 외에 상속, 동거봉양, 홍인의 경우에 되는 경우들이 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로얄 법무법인의 최정필 변호사였습니다.